이어서 뉴스윗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소송이 지난 3월 20일자로 접수가 마무리됐는데요. 대다수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한 가운데 정부의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을 두고 지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네, 포항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 현황 등을 토대로 현재 1심 인원 포함해서 약 45만 명 포항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50만 포항 인구를 감안했을 때 한 90% 정도 이상이 동참한 셈인데요. 법조계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월 2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가해자를 앞 날로부터 5년까지라는 문구가 특별법에 명시됐기 때문이며 정부 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발표 시기인 2019년 3월 20일을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전 기자도 소송하셨죠? 네, 했습니다. 저도 가족이랑 함께 했는데 약 45만 명이 신청을 했다니까 정말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청은 마무리된 건데 일괄 배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차피 뭐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뭐 일일이 이렇게 소송을 접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한꺼번에 배상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는 건데 이런 일괄 배상 추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위자료 지급 1심 판결이 있자 지역에서는 정부의 일괄 배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50만 피해 시민의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이 되고 네. 또 법원 소송 사무 및 포항시 민원 업무 폭주로 행정력 낭비 또한 극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포함한 지역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으나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는 날까지 정부의 결단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도 끝났으니까 이제 일괄 배상을 추진했던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셈입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일괄 배상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네. 먼저 법조계에서는 이미 시민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괄 배상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1심 이후 2심과 대법원을 거치기까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정부가 일괄 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더구나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일괄 배상이 되더라도 성공보수 일부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네. 이미 지출한 접수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일괄 배상을 통해 1심 판결물보다 배상 금액이 많아져야지 네. 소송을 포기를 하고 일괄 배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실현 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괄 배상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건데 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비록 일괄 배상의 부분에는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겠지만 네. 특별법 개정은 또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는 일괄 배상 문제를 떠나서 소송에 누락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제 시민 90%는 참석했지만 아직 10%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네. 모송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일괄 배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네. 다만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시 관계자도 소멸시효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접수할 시민들이 있으면 계속 관련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포항 시민 90%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만큼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포스코 소식인데요. 장인화 신임 회장이 정식 취임했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네. 장윤화 전 포스코 사장을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 겸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장윤화 대표 선임안은 전체 의결 가능 주식의 43.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습니다. 네. 또한 이날 주총에서는 장윤화 신임 대표를 포함해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네. 사내이사는 장윤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김준영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및 그룹 CTO 견임이 신규로 선임됐고 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 총괄은 재선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인화 회장이 이제 포스코를 이끌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55년 서울 출생인 장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조선공학 학 석사에 이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대학원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서 포스코건설 기반기술연구팀장, 포항사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장, 신사업관리실장, 철강솔루션 마케팅실장, 기술투자본부장, 철강생산본부장,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철강부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현직 시절 그룹 안팎으로 친화력이 뛰어나고 신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 회장은 글로벌 철강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철강과 미래소재 분야에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등 경영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포항시에서도 장 회장 취임에 맞춰서 이강덕 시장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스코그룹 장인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포항사회와 포스코의 상생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예고 없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인하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 취임을 50만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운 출발점에 선 포스코가 새로운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상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장은 날카로운 지적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포스코가 국민기업임을 강조해온 이 시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과 저출산 심화 등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 등이 힘을 합쳐야 하며 네. 특히 포스코 같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즉 포스코가 지역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안에 대한 의견도 많이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포스텍의 의대 신설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포스텍 의대 설립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네. 여기서도 포스코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의 경우 지역 의견을 모아주면 검토키로 했고 중앙지역협력회의에서도 포스텍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네.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포항이 지역 의료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스텍 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국민 기업으로서의 포스코의 역할과 또 포스텍 의대 유치를 위한 역할을 주문한 건데 뭐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의대 외에도 몇몇 사항이 더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한 포스코는 포스텍 설립과 지곡 연구단지 건설 등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유산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시대적 사명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항시도 포스코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인 모구회에서도 장 회장은 포항을 너무 잘 아는 분으로 포스코그룹과 포항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첫날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찬에 초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인화 회장 취임식 이후에는 외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다고요. 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21일 포항제철소에서 비공개로 취임식을 가진 뒤 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시의회 의장, 문충도 포항상위 회장 등 지역 인사들을 남구 청송대로 초청했습니다. 네. 취임식 일정에 맞춰 저녁 만찬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 시장과 장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18년 4월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식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찬은 처음부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이 만찬회장에 도착하자 장 회장은 직접 마중을 나와서 환대했습니다. 네. 이 시장은 간략하게 축하 인사를 보냈고 장 회장은 감사의 화답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대형 원형 테이블로 된 만찬장에 장 회장을 중심으로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시의회장이 자리했습니다. 와인을 곁들이며 진행된 만찬에서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발전과 동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이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